시골에 집을 지은 건 나이가 더 들면 도시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무료해지고 생활비는 계속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공공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텃밭이라도 있으면 몸을 움직일 거라도 생기고 거기서 나는 식재료나 소소한 일거리가 노후를 무료하지 않게 해줄 거라 생각했다. 또 지금은 쉴 곳이 필요할 때 훌쩍 내려가 하루든 열흘이든 머물다 올 수 있으니까 에어로빅이나 헬스, 골프 같은 건 나랑 잘 안 맞고 대신 다슬기 잡기나 고추 따기 같은 게 내 성격에 딱 맞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참 잘 흘러간다. 오늘은 고추가 빨갛게 익었으니 고추도 따고 길에 풀이 많으니 하루는 풀을 뽑고 또랑에 다슬기가 자라면 잡아서 끓여 먹는 게 나에게는 참 잘 어울린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벅차게 느껴졌다. 스트레스만 쌓여가니 결국 나는 시골에 집을 짓기로 했다. 노년에는 한적한 곳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자. 막연한 생각만 하던 걸 2019년 집 지을 돈이 모였을 때 시작했다. 21평짜리 조립식, 방 2개에 거실 하나. 지어놓고 보니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부산과 시골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만약 시골에만 살았다면 마당을 깨끗이 하고 담장도 세우고 집 입구는 꽃으로 가득 채워 예쁜 집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벌써 6년째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래도 내년 봄엔 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하고 들어오는 길에 예쁜 꽃들을 심을 생각이다. 앞마당과 뒷마당에는 잔디를 심었다. 가족들은 잡초 뽑는 게 고생이라고 반대했지만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남편도 그렇게 힘들 거면 시골집은 뭐하러 지었냐 했지만 나는 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잡초가 마당을 가득 메울 때면 결국 나 혼자 쪼그려 앉아 하나하나 뽑을 수밖에 없었다. 밥 먹는 시간 빼곤 하루 대부분을 풀 뽑는 데 쓰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가족에게 그게 재미있다고 했다. 잡생각이 사라진다고도 했다. 정말 그렇기도 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다. 지쳐서 내년엔 좀 더 넓이를 줄여볼까 생각도 든다. 가족들은 결국 그럴 줄 알았다 하겠지. 사실 나는 다슬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돌에 붙은 다슬기를 잡는 건 참 재미있다. 우리 동네 앞 도랑에는 예전엔 잡다한 물고기들이 많았다. 그걸 잡아다 어탕도 끓여 먹고 다슬기도 잡곤 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도랑의 물은 많이 줄었다. 이제는 작은 다슬기들만 새까맣게 돌에 붙어 살고 있다. 잡는 사람도 없고 동네에는 노인들만 남아서 그런지 다슬기는 다 내 차지가 됐다. 나는 손이 빠른 편이 아니다. 남들과 같이 잡았다면 분명 제일 적게 잡아서 속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잡으니 마음이 편하다. 하기 싫으면 그냥 돌 위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들으며 물멍을 하기도 한다. 이곳은 해발 5m가 넘는 산골이다. 비가 오면 물이 금방 빠지고 맑은 물은 늘 그대로 흐른다. 깨끗한 모래들이 작은 언덕처럼 쌓여 있어서 맨발로 다니기 딱 좋다. 그냥 밟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여름 뜨겁던 발도 금방 시원해진다.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은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라도 무색하게 할 만큼 차갑고 시원하다. 이 순간만큼은 아마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다 다시 다슬기를 잡는다. 삶아 살을 발라내고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친척들에게 하나씩 나눠준다. 이렇게 맑은 물에서 자란 다슬기라 그런지 맛이 참 좋다. 잘 먹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나는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시골집에 혼자 있었을 때 전화가 왔다. 우체국이라고 하더니 나에게 카드가 왔다고 했다. 카드를 시킨 적 없다고 했더니 서울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니까 카드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카드사에 전화하라 했다. 카드사에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라 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내 명의가 도용됐다 하고 72명에게 고소가 되어 있다 했다.
또 조금 뒤엔 검찰청이라며 전화가 왔다. 비밀리에 수사 중인 사건이니 자신과 통화한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대로 믿고 바보처럼 그들이 말한 대로 따랐다. 6명 정도가 파트를 정해서 나에게 계속 전화를 했고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내 통장에 있던 돈은 다 털렸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아끼고 아껴서 모았던 돈이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래서 마음을 고쳤다. 이제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 가면 맛있는 거 다 사 먹을 거다. 예쁜 옷이 보이면 그냥 입을 거다. 지금도 보이스 피싱 범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부끄럽다. 집 옆으로 큰 도랑이 흐른다. 지금도 흐르고 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어릴 적 도랑은 빨래터였고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물에 몇 분만 있으면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덜덜 떨릴 만큼 추웠다. 그러다 보면 큰 바위 위에 올라가 몸을 따뜻하게 덮이곤 했다. 뜨겁게 달궈진 바위에 누워 기에 들어간 물도 털어내고 한참을 그렇게 쉬었다. 그렇게 몇 년 전 도랑에 공사가 있었다. 도랑과 길 사이에 어른 키만큼의 경계볼록이 세워졌고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던 바위들은 어디로 갔는지 거의 사라졌다. 지금 도랑에는 풀만 무성하다. 마을 풍경도 삭막해졌다. 예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는 그 보물 같은 풍경을 하나씩 알게 모르게 잃어가고 있다. 애삼촌은 종종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닌다. 이번에는 이모와 나도 함께 가막산으로 꽃구경하러 갔다. 해발 1000m에 이르는 산이라 차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이모의 시조카가 30여 년 전 가막산 정상에서 행글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를 기리기 위해 당시에는 작은 비석을 세워두었다고 했다. 이모는 그 비석을 다시 보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왜 없어졌는지 의문이다. 구름이 산허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가벼운 보슬비가 내렸다. 차가우면서도 기분 좋은 시원함이었다. 엄마는 이렇게 좋은 곳을 생전에 와보다니 참 좋다며 감탄하셨다. 애삼촌이 부담될까 걱정하면서도 이런 나들이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엄마였다. 우리 집 뒷골목에는 여전히 정겨운 돌담이 남아있다. 어릴 적에는 이 골목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빈집이 많다.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와 동생을 밥도 주지 않고 쫓아낸 적이 있었다. 대문 옆 돌담 밑에 쪼그려 앉아 어둑해질 때까지 울먹이며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이 한마디씩 건넸지만 서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훌쩍이기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교육 방식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를 훈육하던 시절이었다. 집터를 사고 몇 달이 지나서야 호두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쪽 구석에 있어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마치 행제한 기분이 들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감나무만 있었다. 그래서 다른 집 마당에 있던 밤나무나 호두나무가 늘 부러웠다. 어린 마음에 새벽 일찍 남의 집 호두를 주우러 갔다가 주인에게 들켜 혼이 난 기억도 있다. 지금 우리 집 호두나무는 크지 않아서 낮은 곳은 손으로 직접 딸 수 있고 높은 곳은 막대로 두드리면 딸 수 있다. 이번에는 조금 늦게 따서 그런지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우리 나무는 토종이라 그런지 껍질이 얇고 알맹이가 유난히 고소하다. 작년만큼 풍성하게 열리지 않았지만 호두를 따는 즐거움과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반찬은 엄마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한다 해도 맛이 다르다. 올해는 깻잎 반찬 하나로 여름을 보냈을 만큼 깻잎에 푹 빠져 살았다. 이곳 깻잎은 유난히 향이 진하다.
공기가 맑고 지대가 높아서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생깻잎으로 반찬을 만드는데 그게 더 향긋하고 신선하다. 밭에서 직접 따온 깻잎을 깨끗이 씻고 하나하나 정성껏 정리한다. 양념은 아낌없이 넣어야 맛있다. 집에서 만든 재료로 양념을 듬뿍 만들어 깻잎 2장에 한번 골고루 바른다.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 두었다가 식사할 때 꺼내 놓으면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비워진다.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새로 온 이웃이 집 전체를 수리하느라 매일 큰 차들이 드나들고 소음도 심하다. 수리 기간은 2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집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량을 했는데 일부는 우리가 쓰던 땅이 옆집 땅으로 되어 있었고 반대로 우리 땅이 옆집 쪽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었다. 담을 직선으로 쌓아야 보기 좋다며 서로 합의해 경계를 바로잡고 깔끔하게 새 담을 쌓기로 했다. 지저분하고 애매했던 돌담이 새 담으로 바뀌고 마당에는 나무를 심어 작은 공원처럼 꾸밀 예정이라고 한다.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보다 누가 사는 것이 좋고 게다가 꾸미기까지 하니 기대가 크다.